한국 외국인 집성촌 베스트 10. 글로벌 국가로 성장 중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국토전략TV?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됨에 따라 여러 지역들이 다민족, 다국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치에 따라서 매력을 더해가기도 하고 슬럼화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유입과 정착이 시간이 흘러가며 과연 어떠한 이미지로 한국의 도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2. 중국인, 동대문구. 의외로 중국인들,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순수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동대문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바로 대학생들 때문입니다. 동대문구에는 고려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한양대 서울 캠퍼스와 인접하고 있는 자치구로 사실상 대학구로 불릴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의 많은 4년제 대학교들은 중국인 학생 유치로 먹고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학교들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 대학교를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한 국가그룹은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이 때문에 청량리역 일대 동대문구에는 점점 중국 학생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인 청년 비중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임대형 원룸 사업이 성장하면서 체계적인 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형 원룸들이 즐비한 시가지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청량리역세권을 중심으로 GTX B노선, C노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어떻게 국제화된 시가지로 탈바꿈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9위. 러시아인, 광희동.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에 서울로 여겨지는 한양성곽 내부로의 출입은 동대문이라 불리는 흥인지문,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이문, 남대문이라 불리는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이라 불리는 숙정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문 말고도 작은 4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를 사소문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 안쪽마을을 광희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990년대 한소수교 직후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 광희동에 정착하였습니다. 광희동 일대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840명의 러시아인 중에 4분의 1가량인 720명이 서울 중구 광희동 일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과거 동대문 의류도소매 시장에서 의류를 떼어다가 극동 러시아에 판매를 하던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하나의 러시안 타운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인뿐 아니라 몽골, 우즈벡, 카자흐 등 중앙아시아 주민들까지 혼재돼 살면서 독특한 거리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 재개발이 속속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관악구 아니면 안산시 등지로 옮겨가는 추세로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르게 러시아인 타운이 사대문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한 러시아인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희동 일대에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트렌디한 러시아인 몽골인, 중앙아시아인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트렌디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려던 조짐이 있었으나 급격한 도심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호텔, 오피스 타운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터지면서 극동 러시아의 일부 주민들이 한국으로 망명해 오면서 다시금 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 중 병력 대상인 러시아인 청년들이 다수 체류 중인 상황인데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한국을 일종의 자유의 해방국가이자 도피처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8위. 일본인, 남천동. 부산의 유명 부촌이자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남천동 일대에는 일본인 타운이 있습니다. 일본인들 특성상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일본 총영사공관이 남천동에 자리 잡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인 학교가 광안리 해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남천동은 유명 빵집 거리를 비롯해 과거부터 고급 아파트 타운 남천동 사미피치 타운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부유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남천동 주변은 일본식 제과 방식의 빵집들이 1970년대부터 있어 왔는데 그 맛의 풍미가 깊어 전국적 유명세가 더해지면서 빵천동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더해갈 뿐 아니라 유명한 부촌 아파트인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국제적으로도 부유한 랜드마크 도시로 재탈바꿈되고 있습니다. 7위 러시아인 부산 초량동. 부산은 러시아와의 해상교역 거점인 특성상 러시아인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부산역 바로 앞 초량동에는 큰 러시안 타운이 있습니다. 과거 러일 전쟁 직전 러시아 당국은 부산항을 러시아에 조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전령도 조차 요구 사건으로 전령도는 오늘날 부산 영도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포트와서항 같이 러시아가 원하던 부동항을 부산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였고 한반도를 일본에 내어주고 물러갔지만 최근 다시 부산항에 러시아인들이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정학적 야유에 의한 집중이라기보다는 극동 러시아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부산항에 정착하는 사례로 해석돼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어만 사용하고도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다른 해외인 커뮤니티와 달리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의 정착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의 직종도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위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새로운 국제도시로서의 재탈바꿈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6위 한국계 중국인 대림동. 순수 중국인들이 동대문구에 몰려 살고 있다면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통계에서 가장 많이 집계되는 외국인들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역시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은 구로구의 대림동입니다. 구로구 대림동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조선족 사회에서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는 다르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공한 조선족 사람들이 구로구 대림동에 몰리게 되는 이유는 서울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특성이 있고 학군이 매우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림역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는 교육열이 높은 부유한 조선족 엄마들이 자녀를 꼭 입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인데 이 때문에 주변 주택가격은 마치 강남 8학군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교육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림동과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는 급격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슬럼화의 우려가 생기고 있었는데 대림동 지역은 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외국계 이민자들 중에서도 차별화된 분위기가 나타날 뿐 아니라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위 대만인 연희동.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2년 4월 기준 대만인들은 서울시에만 총 7,588명으로 서대문구 마포구에 집중 거주했습니다. 서대문구에만 1,831명, 마포구에 1,113명으로 집계됩니다. 주요 이유로는 한성화교 고등학교, 한성화교 중학교 같은 대만인 커뮤니티의 핵심 교육기관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지역은 중구 명동입니다. 중구에는 535명이 거주 중인데 바로 명동 중국대사관 바로 옆에 한성화교수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로 대만인들의 커뮤니티가 연희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구 명동이 리틀 차이나타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워낙 높은 반중정서 특성상 한국의 화교들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대만인들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방법이 없고 중국 공산당에 세뇌된 일부 중국인들과는 달리 폐쇄적인 민족 중심주의 사고방식보다는 국제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희동은 최근 연남동 등 트렌디한 젊은 감성이 살아 숨쉬는 길거리로 재탈바꿈하면서 트렌디하고 국제화된 장소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4위 일본인 상암동. 한국에서 가장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은 바로 용산구 이촌동이었습니다. 부유한 아파트타운과 1970년대 건축된 초대형 평형의 고급 맨션들이 즐비한 이촌동은 80년대 한일교역이 풍부하던 시기 많은 부유한 일본인들이나 주재원들이 정착하였는데 주요 장소가 바로 동부 이촌동이었습니다.
동부이촌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촌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고립돼 있어서 반일점서가 많은 한국 특성상 이촌동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상암동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이촌동의 집값이 대폭등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정착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일본인학교가 상암동 DMC에 새롭게 생기게 되면서 상암동 일대로 일본인타운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상암동에는 비싼 아파트타운도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일본인들을 위한 정일빌라타운도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가격대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다양한 소득계층의 일본인들이 마포구, 상암동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1079명의 일본인들이 거주 중이며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에는 1051명이 거주 중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한인들과 혼인한 한일 혼합가정인 경우도 있고 일본 기업 주재원들이 정착하는 사례뿐 아니라 단순히 한국이 좋아 정착한 일본인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암동 길거리에는 이러한 일본인들이 차린 식당들이 많아 트렌디한 장소로 변모 중입니다. 3위, 영국인, 홍대 주변. 서울특별시 등록 외국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 중인 자치구는 용산구로서 31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익대학교 상권으로 유명한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영국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용지를 공원용지로 바꾼 연남동 센트럴파크 주변의 서대문구에 193명, 홍대 상권으로 유명한 마포구에는 150명이 거주 중입니다. 홍대 주변에는 343명으로 용산구에 313명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저렴한 주택 가격에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기 좋은 문화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경복궁과 덕수궁 영국대사관이 인접한 사대문안 지역, 종로 중구 지역에도 199명의 영국인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위, 미국인, 평택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871명입니다. 이외에도 평택 캠프원 프리스 미군기지에는 주한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 및 관계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오산 공군기지와 합치게 될 경우 약 10만 명가량으로 50만 평택시 인구의 5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미국인들이 거주 중입니다. 원래 용산 미군기지가 있는 용산 일원의 미군들과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평택시로 대거 이전을 하였습니다. 약 10만 명가량의 미군들이 쓰는 돈은 엄청납니다. 이 덕분에 평택 주변 상권은 어마어마한 달러 자금이 돌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치안안보 환경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몰려 막대한 산업 부양 효과가 일어나 한국을 먹여 살리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거대한 평야지대답게 평야지역이 대부분인 미국과지 영접 조건이 흡사할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대륙성 기후가 아닌 온대기후에 속하고 있어 사시사철 비교적 온화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선호시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발전 기세는 인접한 충청남도 지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위, 프랑스인, 설해마을.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부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프랑스인들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서울에만 약 3,159명이 2022년 4월 기준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주로 정착하는 지역은 상당히 독특한 문화적인 분위기가 꽃피웁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인들은 서초구 설해마을에 주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가장 부유한 부촌 중 한 곳인 설해마을에 서울 프랑스 학교를 중심으로 프랑스인들이 정착해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2022년 4월 기준 504명의 프랑스인들이 서초구에 거주 중이며 그 다음은 마포구 435명, 그 다음은 용산구 377명, 종로 중구의 사대문안 309명 순으로 거주 중입니다. 설해마을 주변으로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프랑스 전통 고급 빵집들이 즐비하며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름을 가져온 몽마르트 공원까지 있을 정도로 함부르호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언어권 국가연합 프랑코폰이 참관국 자격으로 프랑스 언어권 연합에서 프랑스 캐나다 다음 3위권 경제권 국가로 프랑스 언어권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의 프랑스와의 협력은 주요한 국가적 이슈입니다. 서울,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도 안산, 시흥, 경남, 구미 등의 산업도시들에도 외국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도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마포, 용산, 사대문안 같은 지역은 부유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국적자들이 많이 모여 도시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거리 풍경이 만들어져 트렌디한 장소로 변하면서 국제적 관광의 중심지로 변모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제2,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나 도시의 경우에는 다소 슬럼화의 문제를 겪는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체류 및 등록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겠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월 단돈 990원 국토전략TV의 정예 회원이 되셔서 비공개된 많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국토전략TV 정예 회원이 되시면 비공개된 비디오들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후원 금액은 비디오 품질 유지 및 채널 운영에 사용됩니다. 단돈 990원으로 국토전략TV를 후원하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댓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셔요.